지금 무주택자인데, 지금 집을 사는 게 맞을까요? 지금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지금 신축이 또 주변에 입주를 한다 그러는데, 혹시나 내가 지금 구축을 살려 하는데, 가격이 혹시나 조정받거나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을 최근 들어가지고, 제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제 메일 통해가지고,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관련해가지고,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인데 질문 자체가 조금 아쉽지만 틀렸다. 대부분 당연히 같은 생각 하시겠죠. 내가 집을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게 실거주든지 뭐 투자하는 사람인지 마찬가지겠죠. 다 똑같은 생각인데 근데 이제 이왕 내가 투자하는 뭐 아파트 또 이왕 내가 사는 집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 욕심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생각인데 근데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르지 않는가?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일반 투자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투자자라고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A라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근데 이 아파트, 또 내가 지금 투자하는 이 부동산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했으면 좋겠죠. 지금 저평가였으면 좋겠고. 근데 기존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A라는 지역에 투자를 하려 하는데, 하는 이유 자체가 뭐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던 지역이라고 예상한다면, 이제 혹시나 바닥인 것인가? 계속적으로 하락했던 이유가 무엇이지? 예를 들어서 뭐 공급이 폭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하락을 했는 건가? 아니 또 다른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 지역 산업이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한 건가? 생각을 하겠죠. 공부를 하고. 그럼 이제 앞으로 오를 만한 원인이 또는 요인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수요 공급의 법칙이 뭐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공급이 많은지 또 공급이 부족한 지역인지 앞으로 또 교통이 발전돼 가지고 더 일자리로 가는 그런 교통 좋아져 가지고 시간이 짧아진다거나 또는 지역이 호재가 있다거나 정책이 변화돼 가지고 여기가 뭐 발전이 많이 되는 그런 원인이 있는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자료를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시간을 쏟아가서 파악을 하겠죠, 당연히. 세상에 그렇지만 100%라는 건 없죠. 100%. 신의 영역입니다. 뭐 최근에 LH 공사 모 직원들이 뭐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100%겠죠. 자기들이 이미 다 뭐 설정하고 여기 투자해야 되겠다, 여기 3기 신도시 만들겠다 하고 이미 자기들이 토지를 사가지고 거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뭐 정보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비도덕적인 이것을 제외하고는 신의 영역인 거죠. 이 불확실성이라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것인가가 아마 가장 주안점을 두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근데 지역도 실수요자들이라든지 투자자 모두 다 좋아할 위치라든지 입지에 있는 아파트가 어디일 것인가 고민하고 막 공부하겠죠. 또 입주 뭐 장이 막 지나가지고 신축이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조정 받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막 치고 올라간단 말이죠. 신축 먼저. 그러면 내가 투자할 또는 투자한 이런 구축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여기가 같이 따라갈 만한 위치일 것인가 고민하고 현장도 가서 보고 또 부동산 소장님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도 해보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이렇게 접근한다는 얘기죠. 100%라는 것은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들어가서 최소한 그래도 많이 하락하지 않노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곳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공부를 하고 들어가겠죠. 근데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이런 계속적으로 내가 무주택자였고 또는 내가 하락농자였는데 이제는 내가 이런 올라가는 집값 상승에 대해서 나 도저히 이제는 기다리라는 말, 정부의 말, 고위 뭐 정책 관리하시는 분들 있죠. 여당의 뭐 대통령까지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 말 더 이상 이제 못 믿겠다. 나 이제 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또는 전세 사시는 분들 중에 집값 올라가는 것은 상관이 없죠. 나는 전세 사는데. 근데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전세가 씨가 말랐고 일부 지역입니다. 전세가 씨가 말랐고 전세값 올라가는 속도가 내가 도저히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도저히 나 이거 못한다. 그리고 또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도 한계가 있다. 나 그냥 집 사야 되겠다. 이렇게 매수 타이밍으로 터닝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런 분들이 막상 걱정이 크겠죠. 혹시나 내가 샀는데 지금까지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내가 샀는데 지금부터 떨어지면 어떡하지? 또는 내가 또 샀는데 금리가 갑자기 막 확 올라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는 뭐 공급이 갑자기 많아가지고 막 폭락되면 어떡하지? 세계적인 갑자기 대위기가 갑자기 와가지고 말이야. 한국이 막 대위기에 빠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자산 가격 확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반대로요. 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그럼 전세로 계속적으로 사는 게 그러면 정답일 것인가? 아까도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터닝으로 돌아온다 하셨죠. 근데 전세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내가 내 월급 받아가지고 감당이 가능한가는 거죠. 이렇게 한번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여기 감당이 안 돼가지고 집을 내가 나오고 다른 데 이사를 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계속 이사 가는 거에 대한 제 대응책이 있냐는 얘기죠. 대응책. 전세 또 이사 가는 게 여러분들 보통 일입니까 이게? 거기 또 관련된 대응책. 대출에 아까 말씀드렸죠. 한계가 있을 건데 분명히 뭐 무한정 대출되는 게 아닐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담되지 않는가? 이것도 한번 좀 내가 고민해 보셔야 되고 점점점 위치가 좋은 쪽으로 이사 가는 것이 아니고 보통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가겠죠. 외곽 쪽으로. 그럼 밀려나서 살아야 된다면 내가 직장인인데 직장 출퇴근 시간이 계속적으로 물리적으로 멀어짐에 따라서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시간 낭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손해 볼 수도 있고 인생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길게 살아야 되는데 매일매일 거기에 30분, 1시간이 더 걸린다. 이 시간 낭비하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는 혹시 올해보다 내년에 내가 살아야 했던 아파트가 내년에 더 올랐습니다. 만약에. 또는 전세가 더 올라가 버렸어요. 그에 대한 내가 상대적 박탈감은 내가 충분하게 그때 가가지고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이 정신적 승리에 대한 내가 마인드 컨트롤이 가능한가? 그때 가서 내가 또,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했었어야 돼. 또 부부끼리 막 싸우고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는 얘기죠. 근데 또 더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획을 다 세우는데 자녀를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학교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2년 뒤에 전세가 너무 올라가서 내가 도저히 못 버틴다는 얘기죠. 그럼 또 더 안 좋은 쪽에 더 외곽 지역에 더 구축에 인기가 없는 지역에 전세로 갈아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 갈라 했는데 또 막 계획이 다 틀어져가지고 애들 인생, 학군, 학교 이런 계획까지도 모두 다 틀어져 버린 거에 대한 전세 살면 말이죠.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한 또 질문 스스로를 한 번 더 던져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내가 걱정을 막 10시간 한다 해가지고 걱정할 거리가 막 줄어들고 이런 인생에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실거주에 대한 것은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축이든 뭐 구축이든 간에 무주택자가 내가 집을 소유하고 내가 거기서 살고 이사에 대한 걱정 없이 내가 거기서 출퇴근할 수도 있고 자녀도 안전하게 키울 수 있고 그 정도 이상의 자산적이 더 올라오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주거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치 뭐 좀 가치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인 거죠. 회사 일도 안정적으로 육아도 안정적으로 그러면 그 뒤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돈을 모으고 시드머니 모아서 투자 공부해가지고 실전적으로 투자를 해서 내가 이것들이 차곡차곡 저는 쌓인다 보거든요. 주거 안정성 바탕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내가 공부도 하지 않았어요.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걱정 많은 거죠. 또는 저 집을 내가 사면 내가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저 아파트, A라는 아파트를 샀는데 덜컥 샀는데 가격이 계속 2년, 3년, 5년, 10년 오르길 바란다? 여러분 그거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은 뭐 투자자 마찬가지고 실거주할 사람들 중에 열심히 막 알아보고 사시는 분들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미쳤다고 퇴근 후에 주말에 그 시간 쪼개가면서 공부하고 강의 들으러 가고 말이죠.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책도 보고 그 시간 다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왜 돌아다니겠냐는 얘기죠. 왜 공부하겠냐는 얘기죠. 대부분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책 한 권 부동산 책 한 권 제대로 한 권조차 정독하지 안 하셨던 분들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냥 유튜브 몇 개 보고 하락론자 얘기 좀 들어보고 또는 뭐 신문에 이런 얘기 들어보고 이제 폭락하네 뭐 이렇게 뭐 상승 뭐 속도가 줄었대 상승폭이 줄었대 이제 떨어지는 거야 뭐야 호가가 막 팍 떨어졌는데 이제 가격 떨어지는구나 이제 저 곡소리 나겠구나 근데 지금 사면 안 되겠어 그럼 좀 더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떨어지면 과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요. 아무런 재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불안감만 더 커진다는 이런 정말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실거주는 투자 개념이 아니고 내 배우자, 내 자녀, 궁극적으로 내 자신이겠죠. 내 자신이 안정적으로 인생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왜 투기고 투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실거주는 실거주일 뿐입니다. 이것이 자체로 가치가 엄청나게 높다는 얘기겠죠. 가격이 앞으로 더욱더 상승하는 곳을 내가 살고 싶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남들처럼요. 현장도 가보고 부동산 소장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가서 직접적으로 아파트도 한번 실제적으로 쳐다보고 교통이 어떻게 더 좋아질 것인가 계속적으로 내가 알아보고 강의도 들어가고 책도 많이 보시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또 침대에 누워가지고 인터넷 스마트폰 몇 개만 보면서 영상 보면서 사면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게 그냥 그렇게 시간을 막 낭비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저는 바빠서요. 일이 워낙 바빠가지고 주말에도 출근해야 되고요.
또 애도 키워야 되고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들어 체력도 힘들고요. 애들도 키워야 되고 거기에다 시간 너무 없어가지고요. 저희 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죄송하지만 그거 다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결혼하신 분들, 누구나 직장 다니고 있는 분들은 다 똑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있으면서 한다는 얘기죠. 현장도 가보시고 유튜브 공부도 하고 또 시간 그것도 쪼개가지고 주말에 번갈아 가면서 와이프랑 신랑이 번갈아 가면서 강의도 들으러 가고 또는 인터넷 요즘에 강의 많잖아요. 오프라인 강의 제외하고 또 온라인 강의도 그냥 집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한 명은 해보고. 여러분들 나만 바빠가지고 나만 일이 많고 나만 애들 막 엄청나게 막 육아를 해서 내가 지치고 남들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하지만 다 하면서 다 한다는 얘기죠. 자, 제가 오늘 무주택자인데 집을 사는 게 맞을까요? 신축이 막 옆에 많고 입주장 때 되면 내가 지금 살려는 구축이 떨어질까봐 걱정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 오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습니까?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